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수치해석 77번 강의 2개 유한차분법의 후반부입니다. 미분 방정식과 차분화 방정식의 개념적인 차이를 표로 나타냈고요. 이러한 표준화를 통해서 경계치 상미분 방식을 쉽게 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이산화 방정식을 일일이 유도해야 되는 복잡한 과정이 유한차분법의 최대 단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고 유한차분법을 일반화하기 위해서요, 표준형 선형 미분 방식과 경계조건을 다음과 같이 도입하겠습니다. 독립변수 x의 구간 xa부터 xb 사이에서 2개 선형 3미분 방식의 표준형을 식 34와 같이 정의합니다. 2개 도함수, 1개 도함수, 함수, 그리고 상수항입니다. 위에서 CP, CU, CF, CS는 상수가 아니라 개수 함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양쪽 경계에서의 경계 조건은 일반적으로 X, F, F'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쓰여집니다. 이전 강의에서 공부한 풀이 방법을 표준형 미분 방정식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구간을 n등분하고 격자점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내부점에 대해서 미분 방식을 차분하면요, 개수함수가 곱해지고 도함수들이 곱해집니다. 여기서 편의상 스타를 붙인 양을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h는 등간격의 크기죠. 그러면 수식은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요. 여기서 개수를 단순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앞부분은 ai라고 쓰죠. 그러면 이 식은 이와 같은 3대각 행렬을 포함하는 연립 선형 방정식으로 바뀝니다. 개수들은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위에서 개수 ai는 다음 장에서 보이는 그림에 보인 바와 같이 주대각선 방향의 벡터를 의미합니다. bi는 주대각선 바로 아래이고요. ci는 주대각선 바로 위에 위치한 대각 벡터를 나타냅니다. 연립 방정식은 내부점에 대해서 유도되므로 방정식의 개수는 총 n-1개가 됩니다. 하지만 미지수의 개수는 경계점에서의 두 개의 경계값 f0와 fn이 추가되므로 총 n+1개가 됩니다. 이것은 경계 양쪽에서 각각 f0와 fn을 결정할 수 있는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경계 조건으로부터 구할 수 있겠죠. 이러한 내용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유한차분법의 행렬 표현입니다. 미분 방식을 차분한 결과는 이와 같은 연립 방식이 되고요. 이것은 내부점에 대해서 유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지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경계 조건이 양쪽에서 주어집니다. 그 값은 f0와 fn을 미지수로 하겠죠. 그래서 총 n+1개의 미지수가 생깁니다. 하지만 미분 방식을 이와 같이 내부점에 대해서만 행렬 방정식으로 쓰고 싶으면 f0와 fn은 안쪽으로 밀어넣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게요. 따라서 경계조건 처리를 일반화 시켜야 됩니다. 경계점 i는 0와 n에서의 경계조건은 이와 같이 주어지고요. 먼저 i는 0일 때 1개 미분 f'0를 전진차분을 이용하여 43번식처럼 표현합니다. 3개의 점을 이용해서 표현했네요. 위식을 경계조건에 대입을 하고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은 수식이 됩니다. 스타를 붙여서 간단히 했고요. 이것을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와 같이 씁니다.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내부에서의 함수값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개수들은 이와 같이 결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경계값 f0를 내부값 f1과 f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점 i는 1에 대한 이산화 방식에서 f0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f1과 f2만 나타내도록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수들이 이와 같이 바뀌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식에서 두 개의 항만 나타나므로 TDMA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왼쪽의 경계값 F0를 F1과 F2로 표현하면요, 방정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행렬 방정식에서 F0도 사라지겠죠. 이러한 과정에서 개수가 바뀝니다. A1도 바뀌고 C1도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소스값 R1도 바뀌게 됩니다. 최종 목표는 내부점만 포함하는 행렬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FN도 소거시켜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른쪽 경계점 I는 N에서는 후진 차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F'N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요. 경계 조건에 대입을 합니다.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 개수가 바뀌고요. Fn은 내부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Fn을 포함하는 내부점에서의 이산화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Fn이 소거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n-1점에 대해서 이산화 방정식은 Fn을 포함합니다. 이 Fn에 앞에서 구한 수식을 대입을 하면 Fn이 소거가 되고 Fn-2와 Fn-1만을 포함하는 식으로 바뀝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식의 개수를 다음과 같이 변형을 하면 TDMA에 적당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내부값 F1부터 Fn-1을 포함하는 연립 방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된 거죠. 처음에 방정식에서 개수들이 바뀌었고요. 오른쪽 경계에서도 개수들이 바뀝니다. 이것을 풀면은 F1부터 Fn-을 구해지고요. 내부점에서 값들을 이용해서 경계값을 다시 구하게 됩니다. 이게 유한차분법에 대한 사용자 함수입니다.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연속이고요.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선형상미분 방식에 대해서 일반화된 유한차분법을 개념적으로 이해해 볼까요? 먼저 미분연산자를 정의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미분 방식은 이와 같이 간단히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미분 방식을 이산화한다는 것은요, 3대각 행렬의 대각 벡터를 이용해서 차분 연산자를 이와 같이 상징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첨자 제로는 대각 행렬이고요. 마이너스 1은 주대각에서 아래쪽, 플러스 1은 주대각에서 위쪽을 이야기합니다. 위치가 구별되는 벡터이므로 3개를 모두 더한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상징적인 차분 연산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미분 연산이 차분 연산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뉴턴의 후진 차분 연산자를 정의하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표 1에는 미분 연산자와 차분 연산자를 비교하겠습니다. 이 표에서 두 번째 칼럼은 미분 방식이고요. 세 번째 칼럼은 이산화 방정식입니다. 먼저 도메인을 볼까요? 독립변수 x는 xa부터 xb까지 연속으로 변화합니다. 하지만 이산화 방식에서는 이와 같이 n+1개의 격자점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종속변수는 fx인 연속함수이고요. 이산화 방식에서는 fi인 디스크리트 데이터가 됩니다. 연산자를 비교하면 이것은 미분 연산자이고요. 이것은 차분 연산자가 됩니다. 미분 방식이고요. 이산화 방정식이 됩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여기서는 행렬 형태의 연립 방식이 됩니다. 개수는 앞에서 정의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XA와 XB에서의 경계 조건을 차분하면 이와 같이 I는 제로와 I는 N에서의 수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1대1 대응되는 개념을 이용해서 일반화된 해법을 개발합니다.
프로그램 MS에서 경계치 상미분 방식을 푸는 내장 함수는 BVP입니다.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이란 뜻이죠. 미분 방식은 이와 같이 되고요. 경계 조건은 이와 같이 쓰입니다. 초기값 상미분 방식을 푸는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브레이스 괄호를 사용합니다. 괄호 내부의 표현은 차분화에 참여하는 항을 의미합니다. 이때 종속 변수끼리 곱해진 항만 따로 처리하고요. 나머지는 계수함수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적용 예는 뒤에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MS에서 주의할 점은요. 경계 조건의 처리입니다. 구간의 순서와 경계 조건의 순서가 반드시 같아야만 합니다. XA에서 경계 조건을 모두 적고 마지막에 XB에서의 경계 조건을 적어야 합니다. 만약에 XA와 XB를 바꾸면 경계 조건도 바꿔 써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분 방식이 있고요. X는 0에서 도함수가 주어집니다. X는 1에서 함수값이 주어지네요. MS의 명령은 이와 같이 씁니다.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을 푸는 것이고요. 독립변수는 X입니다. 데이터의 개수는 6개이고요. 다시 말해서 5등분 하는 것이죠. 그리고 XA는 0이고요. XB는 1입니다. 미분 방식을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은요. F2'의 양쪽으로 괄호가 있죠. 더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마찬가지로 F'이 아니고요. 괄호를 포함하는 F'입니다. 그리고 경계 조건에서는 꺽쇠 괄호를 써야 됩니다. 이 내부에 경계 조건을 2개를 적어야겠죠. 먼저 XA는 0이고 XB는 1이므로 F'은 1이고요. F는 1이 됩니다. 모든 변수는 이와 같이 괄호 안에 쓰게 됩니다. 방정식을 풀고 리턴하는데 X와 F를 리턴합니다. 그 결과는 이와 같네요.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답이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구간의 순서를 바꿔 보겠습니다. XA는 1이고요. XB는 0이 돼서 시작점이 끝나는 점보다 값이 크네요. 이 경우에 XA는 1이고 XB는 0이므로 경계 조건은 함수값이 1이고요. 도함수값이 1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리턴하면요. 구간을 뒤집었기 때문에 결과의 순서도 뒤집어집니다. 예제 4번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손으로 풀어본 미분 방식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엄미래를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경계치 문제를 풉니다. 독립변수는 x이고요. 데이터의 개수는 6개, 5등분합니다. 시작점은 0이고 종료점은 1이 됩니다. 미분 방식은 괄호 안에 F2' 더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괄호 안에 F'이죠. 그리고 경계 조건은 꺽쇠 괄호 안에 씁니다. x는 0에서의 경계 조건은 도함수가 1이 됩니다. 물론 괄호 안에 써야 되고요. x는 1에서는 함수값이 1이 되겠죠. 결과를 리턴하는데 x와 f 그리고 엄밀해와의 비율을 리턴합니다. 결과는 이와 같겠죠. 데이터가 6개니까 6개의 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차는 약 1% 정도 나고 있네요. MS의 내장함수 BVP에 참여하는 차분화의 정도는요. H의 4제곱 오도입니다. 그래서 앞에 강의에서 손으로 풀어본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겠네요. 사용자 함수를 이용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용자 함수를 실행해서 얻은 결과고요. 이 내용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번은 아주 재미있는 경우인데요. 수학적으로 해가 존재하지 않는 미분 방식을 수치적으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경계치 문제를 풉니다. 독립변수는 x이고요. 시작점은 0, 끝나는 점은 파입니다. 미분 방식을 괄호를 포함해서 쓰고요. 경계 조건은 꺽쇠 안에 2개를 적습니다. 시작점에서 함수값이 0이고 끝나는 점에서 함수값은 1입니다. 이것을 그림을 그리는데 f와 앞에서 정의한 함수를 그립니다.
그리고 리턴을 하는데 x와 f 그리고 앞에서 선언한 함수와의 비율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학적으로 해가 존재하지 않는 미분 방식의 해가 여기 있네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더군다나 높은 점은 3870이라는 이상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건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해서 수학적으로 해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풀어서 수치해가 얻어졌습니다. 이 결과는 실제 해가 아니라 유효숫자의 한계로 인해서 얻게 되는 비정상적인 결과입니다. 파이라는 무리수를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경계 조건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결국 수학적인 문제와 수치적인 문제는 서로 다른 경계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아래 형태의 수치해를 얻게 되고요. 위식은 경계가 정확히 파이가 아니라는 점만 제외하면 주어진 미분 방식과 경계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여기서 입실론의 값은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작은 값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3870이라는 숫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치해법을 적용할 때는요,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예제 6번입니다. 0차 베셀 미분 방식을 풀어볼까요? 미분 방식이 주어지고요. 두 개의 경계 조건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엄밀해와 비교해 보는데요. 구간을 5등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계 조건을 주기 위해서 오른쪽 경계 값을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도트를 붙이고 J를 쓴 것은 베셀 함수란 뜻이고요. 언더라인은 0차 베셀 함수란 뜻입니다. x는 1에서의 베셀 함수 값을 계산했어요. 경계치 문제를 풉니다. 독립변수는 x이고요. 데이터의 개수는 6개니까 구간을 5등분 합니다. 시작점은 0이고 끝나는 점은 1입니다. 미분 방식은 x 곱하기 괄호를 포함하는 2' 더하기 괄호를 포함하는 y' 더하기 x 곱하기 괄호를 포함하는 y입니다. 경계 조건은 꺽쇠 안에 쓰죠. 왼쪽 경계에서는 y' 이 0입니다. 오른쪽 경계는 y 값이 앞에서 주어진 값이죠. 결과를 그려볼까요? 플롯을 하는데 y와 베셀 함수를 그려봅니다. 거의 일치하네요. 그리고 리턴을 하는데요. x값, y값, 그리고 엄밀화의 b를 리턴합니다. 99.9% 이상 정확하네요. 이와 같이 구간을 겨우 5등분 했는데도 수치해가 상당히 정확하죠. 이것은 양쪽 경계의 함수값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함수인 경우에는 오차가 커지고요. 이러한 영향은 뒤에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수치 해석 77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